시작할까요? 예. 네. 오늘도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노트를 좀 해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설진 강의고요. 좀 설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게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패턴을 숙지를 하시면 진단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저도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좀 해봤지만 이게 설진이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고요. 대신 뭐 팔하고 다리는 보이진 않고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설진하시다 보면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루기가 약간 힘들었던 부분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냥 제 이론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뭐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우선 암 환자들은 한의원에 와서 뭐 암을 치료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보조적으로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침하고 약을 좀 썼을 때 키모테라피나 이런 후유증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양방하고 한방을 같이 일을 하면은 환자들의 치료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침은 다른 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암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 정격, 대장 정격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청간상압할 때 을경금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전혀 새로운 게 만나가지고 새로운 성질을 나오게끔 하는 게 청간상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 정격을 썼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는 혈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 정격을 보였을 때는 그냥 뭐 면역력을 좀 높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뭐 다른 한의사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간 정격은 음곡 곡천을 수를 보하고 경거 중봉을 이제 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금을 사했다는 거는 나무를 보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리곡지보는 토를 보했고요. 양공양계사는 화를 사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은 간은 고름하고 태음, 소음, 고름하고 태양, 소양, 양명 끝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거죠. 고름이 물론 음의 끝이라서 다시 양으로 다시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그때 배웠었는데, 그래서 간은 고름인데 고름 풍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좀 강의가 좀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영어로도 좀 써놨어요. 그래서 고름 풍목인데 풍목을 가진 비를 내리는 거죠. 다른 건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양명 조금이 있잖아요. 양명의 기운에 마르고 어떤 딱딱한 성질,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금하고 화를 사했잖아요. 금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약간 도끼라든가 이런 어떤 금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화는
태양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화하고 금을 없애면 나머지는 비와 땅과, 그죠? 비와 땅과 목이 남아있죠. 그러면 간하고 대장하고 했을 때 젖은 땅이 되는 거죠. 습토가 되는 거죠.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습토가 되죠. 근데 우리가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뭐가 되죠? 이게 싹이 올라오죠. 그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그렇죠. 겨울 내내, 여름 내내 그냥 뜨거웠다가 이제 비가 내리면 이렇게 그런 풍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비가 내리고 땅 속에 있던 어떤 딱딱하고 마른 성분에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목이 있죠. 이렇게 싹이 터서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암은 이런 DNA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염증 이런 게 있거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게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변형을 일으켜서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이상 변형. 그래서 저는 이게 간 전격, 대장 전격이 이 끝 텔로미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거를 더 없어지지 않게끔 더 키우는 그런 성격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 네모는 저는 텔로미어라고 생각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 텔로미어를 키우는 거는 NWN이라든가 바이라민 3. 근데 바이라민 3는 우리가 먹어서 잘 흡수가 안 되죠. 그 햇빛하고 자외선을 받고, 그래서 암 환자들을 뭐 햇빛제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대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전 단계에 있는 다른 약물들도 많이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간 전격, 대장 전격 썼을 때 뭐 유암이라든가 난소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좀 주는 것도 많이 제가 체험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약도 있잖아요. 뭐 16미, 유기임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보면은 한 2cm 있던 암이 1cm로 줄고 수술하고 나서 계속 치료를 하면 혈액 검사했을 때 암 유전자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전립선 암도 뭐 한 7년째 펠빅 쪽으로 좀 퍼졌지만 그래도 다시 좀 줄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 전격, 대장 전격을 저는 암 환자한테 좀 써봤는데 애호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병인을 할 때 중요한 게 뭐 식적이야 뭐 계속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칠정이 그 병을 만드는 과정이 많은데, 근데 남자들이 칠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제 칠정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칠정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이 항생제 같아요. 계란에 항생제 듬뿍듬뿍 들어있잖아요. 그 소, 뭐, 닭. 그래서 요즘에 캘리포니아에서 케이지 프리를 하긴 하는데, 케이지 프리를 한다고 해서 그 항생제를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 남자가 호르몬 어떤 언밸런스로 인해 가지고 강물에 여성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남자가 그런 물을 섭취하고 그랬을 때는 그게 완전히 제거가 안 되잖아요. 정수 과정에서 뭐 탄소 이런 걸로 제거를 하지만 그걸 호르몬 같은 경우는 잘 제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남자들도 요즘 칠정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칠정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남자는 기병, 여자는 혈병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칠정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이거 정말 배웠잖아요. 노이사, 비유공경, 애욕은 따르고, 이게 칠정, 칠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칠정은 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지나가면 희가 있어요. 이게 심장인데 너무 기쁘면 병이 생긴다? 여기서 다 그냥 망가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 두 번째 말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생 관계잖아요. 노가 있으면 심장도 이게 그냥 기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헛웃음,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칠정 치료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칠정은 이게 심장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렇게 치료할 때 남작은 여작은 그 칠정 치료할 때는 어디까지 병이 갔는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하고 심장 쪽은 초기예요. 가미소요. 그래서 초기에 앵거 신드롬이 있다 그러면 가미소요 소산을 쓰고 그 다음에 가미 기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약하면 가미 기비로 가도 되고. 그래서 이 가미 기비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온 병이고요. 비장까지. 왜냐하면 비장 치료하는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곡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금이잖아요. 금까지 왔으니까 매핵기, 가미 사칠탕 거기까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장까지 오면은 사실 치료가 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오랫동안 자기 몸을 망가지게 해서 감정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보시면 유불탕이 있는데 이건 기혈, 화담, 수까지 왔잖아요.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이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때 유불탕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시용모가 왜 워킹을 안 하냐면 정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잘 워킹을 안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땐 병이 엄청 깊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또 이제 상한론을 보면은 이제 치료하는 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경 선생님께서도 그런 거를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이 노하면 무조건 시오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오가 그 가슴이 갑갑할 때는 시오 건화가 반화가 가루탕을 좀 쓰고 그다음에 우리 단치 소요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련, 치자, 목단피 이건 심장 쪽. 그다음에 이제 비장 쪽으로 가면 약간 사람이 침울해지잖아요. 그래서 복령이라든가 복령, 향시, 지실은 세드 할 때도 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체스트에 이런 것처럼 막힌 부분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신경증이 오래 가면 손발 땀나고 열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용골머리도 있지만 육미, 팔미도 저희 신경증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데 큰 충격을 받고 발에 뭐 발바닥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손에서 땀이 난다 그랬을 때 육미, 팔미를 같이 쓰면 신경증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칠정 같은 경우에 치료도 힘들지만 잘 치료하면 굉장히 좋은 환자들한테 좀 더 즐거운 삶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설태형 위장 질환이라고 있는데, 계속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가운데 크랙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보통 애시드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에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이게 중간에 이렇게 크랙이 있으면 대동맥이 제가 조금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대동맥이 막혀서 이쪽 혈관, 이건 이제 셀리악 에럴이고 이쪽 혈관이 주로 막히면 위산 역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퍼백도 있고 가장 전형적인 게 지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깃털처럼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좀
심하게 간 것 같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건 없는데 여기 이제 약간 그 간에 좀 문제가 있죠. 지방간이라든가 여기는 대장, 뭐 이쪽은 뭐 대장, 난소 뭐 이쪽 전부 다 이쪽은 안 좋죠. 근데 여기는 이상한 게 그 약간 알러지가 있는 타입인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부분이죠. ulcer 그쪽 부분에 ulcer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화병 라인이고요. 두 개는 이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담낭 영역하고 췌장 영역까지 전부 다 돼 있고 약간 들어갔으니까 위가 좀 허하고요. 이거는 이제 또 화병 라인 이렇게 이거는 거의 얼서 정도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위장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뭐 병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이제 이쪽 그 식적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고기 이런 거 먹고 갑자기 뭐 두드러기 났다. 그것도 역시 식적 뭐 평이산 플러스 산사 이런 걸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우리가 그 개울화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상한론에서는 그 오한이 있으면 적환이고요. 오열이 있으면 생강사심탕 이런 걸 써도 그다음에 위장 쪽에 그 조금 더 또 하겠지만 이제 헬리코백터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헬리코박터가 몇 번 걸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위로 올라가서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게 구토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복령 택사탕을 한번 쓰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어지럽고 그런 거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횡문이 나오죠. 횡문하고 사선. 이게 만성 위염이라고 했던 사선은. 그 다음에 방사형은 신경성. 이렇게 다 신경성. 그래서 이런 태가 나오면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타입은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가 자꾸 나오면 암을 주지를 좀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치료하면 이런 타입은 윗배가 아프면 평이산하고 황련지실 쪽으로 쓰면 되고요. 아랫배 쪽에 이런 스팟이 있으면 스팟이 넓게 펴져 있으면 이게 그 변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저렇게 황태가 있고 그러면은 조이승기탕 이런 것도 어차피 적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꾸 보니까 조금씩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저번에 제가 그 식사하고 나서 그 배가 이제 팽만감이 있을 때 향사 육군자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적은 밥 먹고 그냥 바로 트림을 하면 실증이고요. 밥 먹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허증이고요. 그다음에 심화압통, 평이산, 보아탕, 신출산을 사용하면 되고요. 배가 뭐 좀 물렁물렁하다, 힘없다, 그럼 보종이끼탕, 전시203, 사군자, 추우면 팔미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허와 실을 구분할 때 땀이 있으면 허증이죠. 땀이 없으면 실증이고, 근데 땀이 있는데 실증은 백호탕이 있고요. 통증도 그 통증이 있으면 실증, 통증이 없으면 허증. 새로운 병은 실증, 구병은 허증. 이렇게 허와 실을 구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위장 쪽 문제가 있고 여기도 좀 약간 화병 라인 그런 게 좀 있고 담낭을 떼넣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죠. 이게 허증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담낭을 떼놨는데 저렇게 혀에 나타나고 이거는 완전 허리 쪽 이게 완전 12지장 궤양 쪽. 그렇게 그쪽은 12지장 궤양 쪽이니까 12지장 궤양 쪽이고 약간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것도 좀 보이시죠? 여기는 심장이 좀 저런 식으로 나와도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 보면 교감신경 항진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콜레스테롤, 당뇨. 이 환자는 남자 같으면 약간 변비기가 좀 있고요.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변비기가 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남자 같으면 전립선이 많이 부어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은 전부 다 그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게 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뇨 생식기계가 참 문제가 많은 환자 같아요, 이 환자는. 여기 보시면 간이죠. 근데 저쪽 같이 없잖아요. 그럼 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만 계속 짚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진단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음어형 위장 질환이 있거든요. 음어형 위장 질환. 그 심장하고 이렇게 심장하고 위장하고 같이 있는데 위장 쪽이 이렇게 태가 없잖아요. 빨갛게 소태가 있으면 이게 음어형 그 위장 질환이고 심장도 같이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귀비탕 이것도 역시 개울하담 쓰면 되고요. 가감 생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위축성 위염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다양한 이렇게 그 위장 쪽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이제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 그라고 좀 들어보셨 것 같은데 장상피 화생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이렇게 만성 위염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거나 이제 H 파이로니 헬리코박터라이다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제 위 점막이 손상이 돼 가지고요. 위 점막이 소장 대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장상피 화생인데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화액이 안 나오죠. 그 이제 소화액이 안 나오면 이제 위음허가 되고 위음 손상이 되고 그 이제 모든 게 다 건조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후도 건조해지고 모든 게 다 드라이하게 되는 거. 식욕 부족 이런 게 다 드라이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평이산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위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환자들은 이제 평이산 주면 사이드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음을 말리면 안 되고 음을 보하는 약, 뭐 사삼, 맹문동, 오미자 이런 거 음을 좀 보하는 약을 생지라든가 이런 걸 줘서 이 음을 달래서 이 태가 만약에 하얗게 바뀌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음어형 경면설은 이건 좀 보증익기도 써도 좀 될 것 같고요. 뭐 향사 육군자 뭐 이런 식 약간 그 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이제 췌장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췌장은 이제 이쪽이 췌장이잖아요. 췌장 전부 다 췌장은 당뇨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는 우리가 꼭 오면은 그 당화 혈색소라고 A1C를 물어봐서 A1C가 이제 2-3개월 동안 그 혈당 평균치인데 보통 한 4에서 한 5.7이면 정상이고요. 5 이상, 5.8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6.5 이상은 항상 당뇨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돼지호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대소탕 먹으면은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뭐 백호탕, 육미지황한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여기가 음이 허할 때 췌장염일 수도 있거든요. 췌장염인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췌장염은 위험한 게 나중에 췌장암으로 바뀌기 때문에 췌장암 걸리면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 되니까 이쪽에 있으면 당뇨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당뇨가 없으면 췌장염도 한번 생각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라인에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가 또 오죠. 그래서 이쪽 라인을 당뇨 콜레스테롤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췌장 영역이 여기는 경동맥 같잖아요, 그죠? 경동맥인데 똑같은 어떤 굵기 같으면 경동맥인데 여기는 지금 췌장 쪽 영역이 더 넓게 나타났고 여기도 지금 그 혈관에 좀 산화가 좀 있었고요. 왼쪽 라인이 좀 진하고, 그러니까 췌장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당뇨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좋은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태가 이렇게 진했잖아요. 우리가 치료를 하면 이런 식으로 태가 옅어지면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태가 진했는데 약을 이 벌써 췌장 쪽에 이렇게 필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였더니 이런 식으로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좋아졌는데 우울증이 있네, 그죠? 우울증이 생겼잖아요. 왜 생겼을까요, 우울증? 여기도 좀 있긴 하네요. 예. 여기 함몰돼 있잖아요. 이 환자도, 네, 그러니까 급성 췌장 당남염 이렇게 이 환자가 있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고,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 장기와 림프를 절제했다고 그러네요. 그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나 보게. 이건 장기를 절제했다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췌장 이쪽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 마른 사람이 갑자기 뭐 살이 찐다든가 살이 빠진다든가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췌장하고 담낭 이쪽은 몸에 어떤 그 이상 그 플루이드가 좀 스틱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담을 잘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이 췌장 담낭 이쪽 담음 이쪽 영역이 우리가 좀 치료를 잘 할 부분이고 또 치료도 쉽지도 않고. 자, 이건 담낭. 담낭은 제가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간 영역하고 같이 있어요. 간 영역, 담낭 영역. 이렇게 같이 있고, 여기는 되게 문제가 많죠. 심장, 뭐, 화병, 위장, 전부 다 문제가 많고, 여기 담낭. 이 환자는 거의 뭐, 림프 서큘레이션이 거의 다 망가진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미들백 에어리어에 이렇게 스콜리오시스도 있을 수 있어요. 등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척추가 휜 거죠. 그래서 위장 이쪽을 치료를 하면 그 척추가 좋아질 수 있고요. 여기는 약간 외경동맥 같고, 그죠?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대동맥, 뭐 척추 다 문제가 있는 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냐 감마
GPT? 그 음주한 환자인데 이렇게 간 영역에 옐로우 코팅이 있죠. 왼쪽에 보시면 약간 저것도 있고요. 당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척추, 허리, 나중에 전립선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환자를 2주간 술을 끊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Before, after. 그럼 이렇게 이제 술 끊고 나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덜 먹겠죠.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좀 알아야 되는데, 뭐 HDL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도 우리가 좀 알면 그 다른 건 다 이상하는데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 우리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우리가 데이시오하고 뭐 방풍 통성산, 뭐 산사 이런 걸 좀 레귤러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요. 뭐 중성지방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다음에 여기 보면 GOT, GPT, 간치수 나오는 거 여기 나오고요. 남자는 감마 GPT도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남자는 막 한 10에서 63 이런 치수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산 우리가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 그다음에 번 테스트, 크레아틴 테스트는 신장 체크업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HSCRP라고 있는데 이게 그 고감도 C 반응성 프로틴인데 이게 이제 염증 치수를 나타내는 그런 치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저희 하긴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토탈 콜레스테롤, LDL, HDL, 뭐 CPK, 심장 문제, 그다음에 간 문제, 감마 GPT, 그다음에 뭐 이런 빌리루빈 테스트, 그다음에 번 테스트, 신장 테스트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노르말 환자가 그 혈액 검사에서 갖고 오면 이거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높은지 체크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한약을 먹였는데 뭐 간 영역이 띡해졌거나 그 감마 GPT라고 있어요. 예. 그 치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간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약을 바꾸시든가 간 치료부터 먼저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약 복용을 좀 한다든가. 그리고 보통 한약을 쓰면은 이게 태가 주는 게 정상이고요. 태가 근데 그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태가 전체적으로 약간 띡해졌다가 그 다음에 줄면 좋은 건데 간 영역만 계속 띡해지면 간에 부하가 좀 걸린 거니까 그럴 때는 약을 간 치료하는 부드러운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셀리악 트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걸 이제 복강동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셀리악 트렁크가 소화기관을 비롯한 그 복부의 주요 장기들에게 산소하고 그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런 그 저번에 그 방사형 사선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 계속 부하가 생기면 그쪽에 나중에 병이 많이 생기고요. 뭐 얼서라든가 췌장, 담낭. 그래서 밀가루 음식 이런 예전에 그 한 3, 4천 전에 그 장준경 선생님들 그때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때는 곡식을 도정하는 기술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곡식이 굉장히 딱딱하니까 위장 쪽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렸나 봐요.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쪽 약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 셀리악 아르리 그쪽 부분이 띡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이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셀리악 아르리 그쪽에 이 압박 증후군이라고 여기가 좀 꽉꽉하거나 그럴 때도 그쪽 부분을 어떤 약을 쓰든지 좀 좋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간 경변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저 질문하신 분인데 이게 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침이 침이 있으면 제가 그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뭐 피곤하니까 당뇨는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당뇨, 뭐 간 때문에 좀 이렇게 침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면 이게 좀 스티키해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간염, 헤파타이티스 B나 이런 C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스팟들이 좀 커요. 간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필링이 크고 지방간은 의외로 스팟이 좀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구분이 약간 되는데 지방간은 이렇게 약간 스팟이 작고 간염은 이렇게 염증이기 때문에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 쓸 때는 명의들은 뭐 인지노밖에 생각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전칠도 있고 데시오도 있고 소시오는 일본에서 좀 사고가 났다고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보관탕, 청간탕 그 스트레스로 뭐 간호로 이제 열화가 좀 있을 때 그런 약들 쓰면 되고 이렇게 간의 화는 이제 화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을 치료를 하면 저렇게 이렇게 앵거 신드롬 이런 것도 좀 줄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영역 이것도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병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 스팟이 있거나 그러면 좀 간 치료를 해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진단만 좀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위장 쪽에 좀 문제가 많고요. 이제 하나씩 위장 쪽에 문제가 많고 이제 경동맥 좀 막혔고 그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은 남자 같으면 대장 용종 이렇게 대장 여자 같으면 작은 근종. 자, 이거는 당뇨 콜레스테롤이죠.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제? 이제 좀 아시겠죠? 보이나요? 아직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네? 네, 여기 칩잖아, 여기. 콜레스테롤 당뇨. 이거는 보이시죠? 맵을 아직 안 여셨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콜레스테롤 오른쪽, 맵, 당뇨.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질문을 안 해서 긴장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보고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심장 문제, 콜레스테롤 간 문제, 여기는 이제 스파이널이 좀 눌린 것 같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디가 되게 피곤하죠? 이렇게. 예. 자꾸 보시면 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어느 순간 좀 지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다 보입니다. 이거는 심장 쪽 문제가 좀 있고요. 심장 문제. 저 가운데 이제 셀리악 아르리 부하가 생겼죠. 여기 부하가 생겼고 그 위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콜레스테롤 당뇨 그쪽 여기 심장의 가운데에 크랙이 있죠, 그죠? 심장 가운데 이렇게 크랙. 그 다음에 옐로우니까 염증이 좀 있고요. 혀가 삐뚤어졌잖아요. 중풍기가 좀 있고요. 혀가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좀 됐잖아요. 중풍기 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심장에 약간 부하가 걸려 있죠. 심장 부하 걸려 있고 위장 쪽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럼프가 많이 있고 이 럼프가 많이 스팟이 있잖아요. 스팟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신장, 좌신수, 우명문, 그 다음에 전립선 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허리가 좀 약하게 보이고요. 여기도 그 췌장 담낭 쪽, 그 다음에 심장, 이게 약간 이렇게 크랙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심장이 허약하거나 기관지, 정말 그 11자 모양 기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쪽도 문제가 좀 있고. 계속 보면서 여기 이제 심장, 이렇게 삼지창, 심장 문제. 여기 췌장 쪽이 약간 필링돼 있죠. 췌장 쪽 약간 필링돼 있고, 그 다음에 이분도 콜레스테롤이 있을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변, 여성분 같아요. 소변 빈삭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허리도 안 좋죠. 허리 라인, 허리의 한쪽이 지금 신경이 좀 눌려가지고 이게 필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루트에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허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 쪽도 물론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간하고 췌장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림프가 다시 좀 살아나는 과정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옆에 쪽인데 이게 좀 이렇게 옆에 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타나면 이제 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그런 부분도 저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이 이제 12지장, 그 루트 있는 데를 12지장으로 그랬잖아요. 12지장. 12지장, 췌장, 담낭 그쪽은 다 그 셀리악 트렁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2지장 쪽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협착증이 잘 발생하는데, 그래서 12지장 소화를 잘 시키는 약을 좀 쓰면 척추의 문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척추 문제를 가장 우리가 잘 쓰는 게 뭐 창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다 소화기 문제하고 좀 물을 빼주는 그런 약들이죠. 예. 자, 여기 이제 Y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허리 쪽으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이쪽도 역시 허리 쪽.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췌장 담낭 12지장 이렇게 했는데 설마 모르시지 않겠어요? 이제. 자, 여기도 역시 위장 12지장 췌장 담낭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이렇게 3차원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전체적으로 혈관 질환이 많이 있는데 위장 쪽이 좀 더 부하가 많이 좀 생겨가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췌장 담낭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뭐 여기 보시면 알러지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팟이 있잖아요. 폐 영역에 알러지가 좀 있고요. 위장, 12지장 패턴이 다 똑같죠 이제. 여기는 이제 어깨 근육 여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은이 있으면 피곤한 건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어깨 근육이 약간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당뇨가 먼저 올 것 같죠? 당뇨. 이쪽은 아직 괜찮은 것 같고, 이쪽이 먼저, 당뇨 쪽이 먼저 올 것 같고, 이분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여성분들이 있을 때, 자, 여기는 자궁이에요. 자궁 얘기했죠. 여기는 난소.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부신. 이거는 좀 공부를 좀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이제 루트에 스팟들이 이제 여긴 잘 안 보이지만 스팟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폴리키스티스 오바리안 신드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리언 맨스트루에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거의 다 맞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궁하고 그 난소 이쪽은 그 치료 영역이 되게 많죠, 우리가. 그래서 뭐 불임으로 왔다,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게 이제 불임입니다, 전체적으로. 혈관 질환도 안 좋고, 자궁도 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리악 에러리 이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궁하고 난소 쪽에 그 혈액순환 공급 장애가 있을 테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불임에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상한론 할 때 천홍산 이런 것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오수유탕, 뭐 생리통 이런 거 많이 쓰고요. 뭐 여자 북녀는 이기승향탕, 그 다음에 불감증의 청기산 뭐 이런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조경산, 조경산이 온경탕인데 불임에 조경산 마이너스 오수유 플러스 부자, 이게 좀 잘 드는 것 같아요. 뭐 성교통의 오드 계직탕,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쓰는 것, 뭐 계지복료환이라든가 뭐 도액승기탕, 뭐 변비가 있을 때 어혈 빼는 약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 약들이 되게 많죠, 그쪽 부분에. 그 다음에 대하가 있을 때 용담사간탕 굉장히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러지가 아주 가득 차 있고, 폐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은 거의 이렇게 구름이 저렇게 끼어 있으면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부분이 있고, 여기 자궁허, 난소, 자궁, 난소, 자궁, 난소. 근데 이게 자궁 적출 후에, 적출해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적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고,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자들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스틸 어혈이 있으니까 일단 어혈을 좀 제거하는 약을 주시면 자궁 적출을 했어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애를 낳거나 그러면 이제 달생산을 주면 애가 작게 잘 나오고 순산하고 부기도 잘 빠지고 애들 태열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와이프 옛날에 임신했을 때 와이프가 거의 뭐 5리터가 양수가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